오늘 저는 75세의 김할머니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수에게 일생을 바쳐 그가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종종 우리가 가장 큰 기대를 품는 곳에서 가장 아픈 교훈을 줍니다. 김할머니의 세계로 들어가 사랑, 희생, 그리고 깨달음이 얽힌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김할머니는 전라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가족, 근면, 헌신 같은 소박한 가치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검소한 삶을 살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일찍 잃었을 때 그녀는 아직 젊었고 외아들 민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모든 결정은 민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봉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꾸렸고 때로는 마을 식당에서 야근을 하며 가게를 책임졌습니다. 번 돈의 거의 전부는 민수의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학원에 보내고 최고의 과외 선생을 고용하고 교과서와 학습 자료를 사주며 그녀는 교육이 민수를 그녀가 겪었던 고난에서 해방시킬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희미한 램프 불빛이 지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민수가 성공하면 모든 노력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참고 난방을 아껴가며 민수의 학비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민수가 가난과 고난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훌륭한 어른이 되어 그녀의 희생을 이해해주는 날을 상상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수한 학생으로 늘 반에서 1등을 했고 나중에 서울의 명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법학과에 진학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민수가 변호사로 일 시작했을 때 김할머니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과 희생으로 키운 아들은 이제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성공한 남성이었고 아름답고 지적인 은주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민수를 자랑하며 그가 성공했을 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설날이나 추석에 민수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내려와 식탁을 둘러싸고 활기차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마을의 다른 가족들 같은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그녀가 만든 김치를 먹으며 옛 추억을 나누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성공이 가족의 유대를 반드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김할머니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거의 답장이 없었고 보낸 김치 상자에는 감사 인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일과 결혼 후 새로운 삶으로 바빠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모자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을 품에 안는 순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조차 곧 사라졌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거리를 두려는 듯했고 그녀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으며 삶의 세부 사항을 거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주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김할머니에게 주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민수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거절이 민수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김할머니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약간의 시간, 민수가 여전히 그녀를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신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날이나 추석이 지나도 민수가 단 한 번도 고향에 오지 않자 그녀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희생이 그를 곁에 두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사랑과 실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녀는 아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아낼 수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위해 그렸던 꿈이 사실은 자신을 묶는 사슬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사랑을 당연시한다고 느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이너스. 시간이 흘러 민수는 45세가 되었고 서울에서 작은 가정을 꾸린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벽한 그림 같았습니다. 고급 아파트, 비싼 휴가,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커리어. 그는 두 아이를 키우며 은주와 함께 바쁘지만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에게 그 그림에는 어머니와의 유대라는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민수가 은주와 결혼했을 때 김할머니는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새 가정을 꾸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전화를 자제하고 만남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설날이나 추석에 민수가 어머니를 떠올리며 고향에 와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바빠도 1년에 한 번쯤은 얼굴을 보여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 그녀의 작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을 꿈꾸며 매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작은 마을로 돌아오는 대신 제주도나 부산, 때로는 해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오는 드문 전화는 늘 짧았고 그가 바쁘다거나 일이 시간을 다 뺏는다거나 가족과 새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전할 뿐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민수 같은 젊은이들은 다른 삶을 산다고 자신의 기대를 강요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설날이 올 때마다 민수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전통 음식을 준비하며 그가 오지 않을 걸 알게 되면 그녀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즐겨 먹던 잡채나 떡을 혼자 치우며 외로움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노력을 잊고 자신의 존재를 당연히 여긴다고 느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 직후 그녀는 설에 고향에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떡국과 전통 음식을 준비했으니 바빠도 잠깐만 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와 은주는 더 이상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설에 고향 가는 건 이제 구시대적이야, 엄마. 그가 말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건 피곤해. 앞으로는 여행 갈 거야. 그 말은 김할머니의 심장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왜 구시대적이 되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으며 아픔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말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눈물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사랑을 경시한다고 느끼며 깊은 실망에 잠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 민수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는 운이 좋으면 민수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건강한지, 필요한 게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더욱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녀와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고 은주의 전화번호를 물으면 민수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은주의 번호를 저장하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은주는 민수를 통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주고 싶지 않대. 민수가 말했고 김할머니는 얼굴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자신을 외부인처럼 대하는지, 그리고 왜 민수가 어머니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거절이 민수의 침묵으로 더 깊게 상처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에 가슴이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의 대화, 텃밭 가꾸기, 친구들과의 모임 같은 작은 일로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이야기가 나오면 그녀는 슬픔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식들의 고향 방문, 손주들과의 시간, 잦은 전화를 자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미소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멀어진 건 자신이 뭘 잘못했기 때문인지 자문했습니다. 너무 응석바지를 했나? 감사와 가족의 유대에 대해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나? 그녀는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엄마, 고마워라고 말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그게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사랑을 잊고 자신의 존재를 경시한다고 느끼며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점차 그녀는 민수가 예전의 순진한 소년이 아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는 남성이 되었고 그 삶에 그녀의 자리는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민수가 그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 전화로 건넨 관심, 그리고 오랜 세월의 사랑조차 그에게는 필요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한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었나? 그 질문이 커질수록 그녀는 모든 걸 바꿀지도 모를 운명적인 서울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와의 관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 믿으며 희망과 불안을 품고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 여행은 남편의 오빠,
즉 민수의 큰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가기로 했고 민수와 그의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아직 만나지 못한 손주들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전화해 장례식 후에 들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짧게 대답하며 엄마 와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동의했습니다. 그 말은 그녀에게 희망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꼼꼼히 준비하며 민수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김치를 샀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여행 중 그녀는 재회의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민수가 버스터미널에서 마중 나오거나 적어도 집에 초대해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눌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웃으며 맞아주고 아이들을 소개해줄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주길 바랐습니다. 장례식 후 그녀는 민수가 보낸 주소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전화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초대하는 대신 민수는 옆 공원에서 기다려. 곧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공원? 왜 공원이지? 하지만 아들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동의했습니다. 공원으로 가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집에 초대하지 않았고 손주들을 소개하지 않았으며 은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에서 건성으로 대화했습니다. 은주는 집에서 쉬고 있어. 좀 몸이 안 좋대. 그가 말했다. 다음에 오면 엄마가 만날 수 있게 할게. 그녀는 그의 말이 어딘가 차갑고 의무감에서 나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태도가 자신의 존재를 얕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부인,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같았습니다. 침착하려 애쓰며 손주와 민수의 일에 대해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늘 짧았고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보며 말했다. 엄마는 그냥 내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마치 그녀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나 바빠. 그가 말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걸로 충분하잖아? 엄마는 그냥 내 얼굴 좀 보고 싶었던 거 아냐? 그 말은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말은 김할머니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희망과 사랑을 품고 왔지만 공원에서의 짧은 만남만 얻었고 마치 아들의 삶에 발을 들릴 가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은주가 정말 몸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저 핑계인지. 은주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그녀의 번호가 없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아무것도 바꿀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거기 서서 시계를 보며 대화를 끝낼 초를 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태도가 자신의 존재를 얕보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에 가슴이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굴욕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파트에서 1시간조차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침묵 속에 끝났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이 기다린다며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터미널로 돌아가 귀향버스에 올랐고 여행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민수가 이렇게 대하는 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 그녀는 민수의 차가운 태도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에 큰 결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사랑을 이해할 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이너스. 서울에서 돌아온 후 김할머니는 거실에서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위안이었던 그 사진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관계만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위해 너무 많이 살아오며 자신을 잊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희생, 늦은 밤까지의 일, 감사받지 못한 김치 상자, 그 모든 건 민수가 좋은 삶을 살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가 한 것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사랑을 당연히 여긴다고 느끼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노력을 잊고 자신의 존재를 경시한다고 느끼며 가슴이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며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줬지만 그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 더 이상 상처받지 마. 그 말은 김할머니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며 실망하는 삶을 더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고 그게 민수를 놓아주는 걸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도 결심을 굳히며 그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민수와 은주의 번호를 연락처에서 지웠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연락이 새로운 상처만 줄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패턴에 더는 견딜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위해 저축하던 대신 자신에게 돈을 썼습니다. 그림 교실에 등록하고 새 옷을 사고 인생 처음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남은 세월을 자신을 위해 충실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위해 참았던 작은 즐거움을 되찾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새 친구를 사귀고 자신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새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 메시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실망의 순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깊은 사랑도 상대가 보답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강인함의 이야기이며 오랜 희생 끝에 자신의 가치를 깨달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민수를 사랑하고 키우기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 결단과 함께 그녀는 인생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인공이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부재로 자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고 자신의 기쁨과 충실함으로 채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자신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김할머니의 여정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며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